면역은 말씀드린 대로 영양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양 면역 치료의 접근은요, 염증을 개선하고 치유를 시키는 장점을 가지면서 또 환자가 느끼는 이유 없는 통증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제가 두 분 얘기만 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23.5였어요. 이 정도면 약간 낮은 수치에 들어가져요.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제가 권한 건 처음부터 비타민 D를 올리는 방법을 추천드렸는데 환자가 오케이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은 어떤 수술을 했냐면요, 왼쪽 위에 치아가 망가져서 오셨고요, 앞에 치아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러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치아를 뽑은 다음에 3주 기다렸어요. 살이 생기도록. 그다음에 3주가 지난 다음에 왼쪽 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앞니는 치아 뿌리를 빼내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은 거예요. 환경은 조금 다를지라도 동일 시간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써서 4개월 만에 앞니는 보철이 들어갔고 어금니도 보철이 들어갔어요. 앞니, 어금니 다 저희가 골 유착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명 주파를 관찰하는 기계가 있어요. 탕탕탕 치면 숫자로 공명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65 이상이 나왔어요. 65 이상이면 단단히 붙은 거거든요. 앞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철이 올라간 다음에 2주 후에 환자분이 왼쪽 이가 불편하다 그러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르고 아까 쟀던 오스텔이라는 공명음을 재는 기계를 쟀더니 수술한 후에 보철 전에 65였던 게 30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뼈가 붙는 것이 약하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앞니는 그대로 두고요. 어금니 쪽은 아무래도 앞니보다 심리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 면역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카르니틴과 태반 주사를 8주간 주사하고 상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골유착 수치가 다시 65로 올라가서 보초를 하게 됐어요. 카르니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면역세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방산을 옮겨서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산을 옮기는 셔틀이라고 그래서 카르니틴 셔틀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르니틴이 어떤 역할을 갖냐면 골다공에 빠진 대체에다가 카르니틴을 투여하면 골절의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뼈 속에는 소주라는 골소주가 있어요. 둥글둥글 뭉쳐 있는데 골소주가 많을수록 뼈가 단단한 겁니다. 근데 이 골소주를 카르니틴이 굵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지금 이 환자한테 카르니틴 주사를 같이 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반 주사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태반 주사는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던 태반 속에 아기에게 주던 영양 성분이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요소가 11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외에도 많은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일단 이 성장 요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생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한 이 속에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들어있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몸에 들어가서 대식세포의 M1에서 M2로 바꾸는 기전에도 작용을 합니다. 결과는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초를 올리고 지금 경과된 시간이 6년이 돼 갑니다. 한 번도 다시 아픈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분은 초기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를 4개월마다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아마 평생 잘 쓰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이 조금
더 흥미가 가는 환자인데요.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셨어요. 근데 거리 관계상으로 지인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이 사진이 2021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뭐 일반적인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3년경에 갑자기 그 대학병원에서 심은 임플란트가 씹을 때 조금씩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높이 조정을 해서 과도하게 씹히는 힘을 줄여봤어요. 근데도 감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덜 닿게 줄여봤어요. 근데도 아픈 건 줄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말씀드리고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CT에서 임플란트 심은 뒤쪽의 뼈가 까맣게 진해진 약간의 흡수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까맣지 하는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드리고 이분은 카르니틴 주사는 놓지 않고 태반 주사만 8주 맞았어요. 그리고 본 거예요. 보철물은 풀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봤는데 요 사진에 보면 저희가 CT를 처음에 찍은 거 태반 주사 8주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이 3개월 있다가 찍은 거예요. 왜? 재생 치유가 필요한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찍었더니 까만 공간이 조금 단단한 하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T를 2023년 1월 31일 날 환자분이 시큰할 때 찍은 사진에 골밀도를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까만 부위를 쟀더니 112로 나왔어요. 그런데 4월 25일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주사 맞는데 2달이 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8번 맞았으니까 한 달 기다렸다가 찍은 거에는 272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큰한 적이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내용 두 증례를 보게 되면 첫 증례는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고 뒤의 증례는 임플란트를 심고 수년간 사용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골유착이라는 개념은 정지된 상황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면역세포가 작용하는 역동적인 골유착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때 시기를 놓치고 만일에 하지 않으신다면 그 임플란트들은 그대로 쓸 수 없고 뼈가 흡수되거나 해서 발치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영양 면역 치료는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은 임플란트에 관련된 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면역, 영양 잘 지키셔서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평생 장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